이번 시간에는 앞선 영상에서 그 모델링 했던 모델을 가지고 사축 인덱스 작업을, 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캠 신규 밀링 넘어가시고요. 자, 적당한 위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내부 파일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러는 사축을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은 앞서 원점을 이쪽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옵션 원점 선택에서 좌표계 1번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좌표계를 보시면 X축은 동심축에 맞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 Z축이 이쪽으로 나와 있죠. 위쪽으로 Z축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서 90도씩 돌려서 Z를 위쪽으로 옮겨주시고요. 확인. 자, 이것도 확인 눌러서 넘어가 줍니다. 원점 관리자도 확인. 자, 소재와 타깃이 있는데 이거는 필요할 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탭 중에 솔리드캠 가공 공정을 가보시면 다축 가공, 오축 밀링, 동시 오축 밀링 요 기능이 있죠. 또는 작업에서 밀링 추가, 자, 동시 오축 밀링 이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자, 우선은 황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 서피스, 아까 만들어줬던 이쪽 서피스, 덮고 있는 서피스를 선택을 해서 황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공 방법은 인접한 두 커브 사이에 모핑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자, 원점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죠. 도형으로 넘어가서 드라이브 서피스 신규를 선택을 해서, 자, 얘네들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굳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쪽에서 보이는 면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시고 반대쪽을 돌려서 필요한 부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서 빠져나가고요. 자, 시작 모서리 커브 신규를 눌러서, 자, 이 모서리들 있죠? 이 모서리들, 얘네들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체인 수락 선택을 하고 완료를 합니다. 자, 종료 모서리 커브 반대쪽이죠? 이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까지 선택이 됐습니다. 자, 다시 정의시켜 주시고요. 체인 수락 확인. 자, 이렇게 도형 설정을 이렇게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구. 자, 공구는 자, 보랜드밀 12파이 보랜드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자, 공구 선택을 하고 높이로 넘어오면 클리어런스 영역이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평면이 아니고, 자, X축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실린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게 반경이 직경이죠. 가장 긴 부분이 130mm이기 때문에 반경은 이제 65가 되겠죠. 그래서 75 정도로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퇴거리는 10mm 정도로만 만들어 주시고요. 가공 경로 파라미터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우선은 면에 대해서 가공 경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휴대PC를 좀 더 크게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공 허용 공차라든가 거리 이런 것들은 황삭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습니다. 자, 순서 정렬은 왔다 갔다 지그재그를 하실 거면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에서만 가공을 하길 원하시면은 한 방향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으로 넘어가서 확장 및 트림, 이것도 기호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구축 제어에서도 보실 거는 일단은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링크도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섭 체크 부분이 있는데요. 간섭 체크 부분은 우선은 경로를 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경로를 냈을 때는 이쪽 서피스만의 경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런 경로는 써먹을 수가 없겠죠. 황삭이 되어야 되는데 황삭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으로 얘네들 이쪽 서피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서피스를 피해가면서 아래쪽으로 옵셋을 시키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공구축 제어로 넘어가서 자, 고급에서 자, 다른 거 그냥 두시고요. 까지라고 되어 있죠. 앞뒤가 바뀌었는데 자, 0부터 어디까지다. 자, 마이너스 45 정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가 이쪽부터 이쪽까지 최대 높이 거리가 45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간섭 체크 부분에서 간섭 1 부분에서 사용을 체크하시고, 자, 드라이브 서피스 체크 해제하시고, 자, 신규로 들어가셔서 이쪽 서피스와 아래 서피스, 그리고 이쪽 서피스를 이렇게 차례대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세 개에 대해서 그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런 뜻이죠. 자, 간섭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가공 방법에서 공구 후퇴가 아니고 가공 경로 트림 및 재연결입니다. 그리고 간섭만 트림을 하겠다. 이 옵션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소재를 벗어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옵셋과 같습니다. 여유량이죠. 황삭에서의 여유량 0.3이나 0.5 정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러핑 앤 모어 또는 황삭 및 추가 기능은 여기에서 다중 경로 선택을 하시고 경로의 수는 자, 간격을 먼저 봐야 되겠죠. 총 45만큼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좀 크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크게 주고 모양을 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그 경로의 수라든가 간격을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경로의 수는 9죠. 9, 5, 45 해서 9개가 되고, 자, 정렬은 슬라이스별로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해가지고 라인에 대해서 깊이까지 다 들어간 다음에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가공 경로를 선택을 하셔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저장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툴패스가 많아짐에 따라서 계산 시간이 급격하게 좀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선은 크게 잡아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된 상황에서는 충분히 다른 조건들을 다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건들을 제대로 넣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처럼 좀 크게 가시면은 계산 시간을 줄이면서 모양을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위쪽 서피스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클릭을 하고 숨기기, 서피스를 클릭을 하고 숨기기를 통해서 잠시 숨겨줍니다. 상당히 러프한 모습이죠. 중간중간 이제 여기에서 넘어가서 이쪽이죠.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넘어가서 여기서 한번 끊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쪽 곡률하고 이쪽 면의 곡률과 이쪽 면의 곡률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똑바로 같은 서피스로 이 위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굳이 이렇게 끊겨서 작업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없죠. 위쪽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쪽하고 연결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끊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더 미세하게 그리고 조밀하게 툴패스를 생성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씩 줄어들겠죠. 나머지는 가공 경로 파라미터에서 최대 피치와 그리고 황상 및 추가 기능을 이쪽에서 다중 경로에 들어가셔서 이 간격과 경로의 수를 조정하셔서 몇 미리씩 조립을 할 것이며 측면 피치는 측면 조립량은 얼마일지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링크로 넘어가서 이게 원통 영상이라면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영상은 없습니다. 원통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는 영상이 나타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황삭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정삭이 남았죠. 정삭은 이쪽 면과 이쪽 면 그리고 아랫면 이렇게 이런 순으로 정삭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정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인접한 두 커브 사이의 모핑 이걸 선택을 하시고 드라이브 서피스가 달라지겠죠. 페이스 1번은 얘를 덮어지는 그런 서피스였다면 이번에는 그 서피스와는 다르게 이쪽 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돌아서 나와서 여기까지 가공되는 자, 이 면이 드라이브 서피스가 될 것이고요. 자, 보기를 통해서 자, 첫 번째 이미 이쪽 양쪽의 서피스에 대해서 이런 윤곽을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선택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선택한 드라이브 서피스에 맞는 모서리를
그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종료 모서리 같은 경우는 다르겠죠. 두 번째 이쪽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원통 부분과 맞물려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과 이쪽은 왜 이렇게 이제 안 되느냐, 다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모델링의 차이입니다. 자, 단면, 그 스케치 단면에서 그 처음 그렸을 때 이런 끊기는 부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라인이 거기까지 가다가 나눠지고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수입으로 한 번에 헬리컬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통짜로 하나입니다. 자, 그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중삭을 하시게 되려면 자, 드라이브 서피스 옵셋을 통해서 0.1이나 0.2 정도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삭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냥 정삭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0으로 남겨두시면 되겠죠. 대신 나중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똑같이 브랜드밀 좀 더 작은 파일을 이용하셔서 중삭이나 정삭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이쪽 안쪽의 R을 조금 더 작게 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불엔드밀, 블로우즈라고 되어 있는데 코노알 엔드밀이죠. 이 엔드밀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크면서 불엔드밀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10파이에 2mm다 아니면 또 3mm다 4mm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의 브랜드밀, 코너알 엔드밀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자, 높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죠.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최대 피치는 이제 중삭이기 때문에 반 정도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에서는 얘는 이제 의미가 없죠. 자, 그리고 간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아랫 서피스죠. 이 아랫 서피스까지 먹으면 안 되겠다. 간섭 체크 해주시고, 공구 후퇴, 공구축을 따라서 요거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 경로는 없습니다. 자, 이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피스를 따라서 지나가는 이런 모양의 경로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삭이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자, 그대로 다음, 맛보고 있는 다음 서피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신규를 선택해서 이쪽 서피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윤곽은 첫 번째가 아니라 1번이죠. 1번 선택을 하고, 보기 또는 이쪽 옆에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보면 어떤 게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윤곽인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윤곽 1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자, 종료 모서리 커브는 없기 때문에 신규로 이쪽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쪽 시작과 이쪽 시작 깔끔하게 맞춰졌죠? 확인, 확인. 자, 공구는 그대로 코너와 랜드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갔죠? 이것도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전 것과 같습니다. 어차피 그 간섭 체크도 같은 거죠. 계산. 자, 이쪽도 보시면 이쪽 서피스에 맞게 툴패스가 이렇게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대로 또다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형은, 자, 브라우저, 페이스 3번, 간섭 체크 때문에 페이스 3번이 한번 있죠. 자, 시작 모서리와 종료 모서리, 자, 윤곽을 옆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2번이죠. 윤곽 2라고 되어 있는 윤곽 2번이 시작 모서리가 되겠고요. 자, 이쪽도 열어서 윤곽 3번 이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구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간섭 체크가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신규로 들어가셔서 한 번 더 얘하고 얘는 두 개가 한 번에 선택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완료. 저장과 계산. 자, 나머지 툴패스는 꺼주고 얘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패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상으로 동시사축을 이용한 스크류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